이번 시간은 심방세동의 특징과 심전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irregular이 irregular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자, 보시면 저혈압이랑 배우렬 협심증, 실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왜 그러냐면요. 그쵸? 이게 심방이 부들부들 떠는 게 심방세동이잖아요. 잔떨림이라고 하죠. 제대로 수축을 못하니까 피가 제대로 안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심실이 그쵸? 제대로 수축을 하더라도 나갈 수 있는 피가 제한적이니까 전신적으로 혈액이 별로 안 가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피는 그쵸? 한정적인데 똑같은데 자꾸 좌심방에서 피가 제대로 안 가니까 좌심방에서는 정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좌심방에서부터 점점 뒤로 자, 폐정맥, 폐동맥 이쪽 폐 쪽으로 자꾸 혈류가 그쵸? 쌓이겠죠. 그러니까 폐우열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자꾸 부들부들하게 그쵸? 불필요한 잔떨림을 자꾸 하는 거죠. 이게 빈맥이 자꾸 되다 보면요. 그쵸? 진짜 협심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너무 무리가 되는 거죠. 심장한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실신 역시도 저혈압이랑 그쵸?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쪽에 피가 잘 안 갔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방 내혈전. 그쵸? 특히나 이제 여기에 피가 쌓이게 되면 아무래도 그쵸? 여기에 이제 그 혈액응고인자들도 쌓이게 되고 그쵸? 정체가 되다 보면 혈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혈전이 문제가 되는 건 다른 데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특히나 뇌로 가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그쵸? 위험도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심방수축이 잘 안 되니까 그쵸?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심계양진 자체도 불안을 만들 수 있죠. 너무 심장이 빨리 뛰다 보면 사람이 불안해져요. 그쵸? 그리고 빈맥이 되다 보면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심장에 무리가 돼서 협심증이 생길 수도 있으면서 그쵸? 심근병증, 리모델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점점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쵸? 이렇게 이제 심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제가 밑에서 심전도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들부들거리는 그쵸? 계속해서 이런 이제 미성숙한 전도가 자꾸 심실로 이제 전도가 되다 보면요. 결과적으로 심실 쪽에서도 그쵸? 빈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죠. 심실 빈맥은 정말 위험하죠. 자, 따라서 그쵸? 이런 이제 빈맥 유발성 심근병증도 생길 수가 있고 나중에 돼서는요. 이렇게 좌심실까지 또 그쵸?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경정맥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정맥파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심전도 소견을 한번 그쵸?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심방에서 생긴 전도기 때문에 QRS파는 그쵸? 뇌로 가겠죠. 그쵸? 자, 그래서 뇌로한 QRS 타키카디아라는 거죠. 빠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잔떨림이 그쵸? 빠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방 쪽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좁은 QRS의 빈맥입니다. 자, 그리고 P웨이브 자체가 떨린다. 왜냐면 그쵸? P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심방의 탈분극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심방 자체가 그쵸? 제대로 된 수축을 안 하고 잔떨림을 하기 때문에 P웨이브부터 떨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과거력적으로 나이가 많다든지 술을 마셨다든지 아니면 그쵸? 이런 이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승모판 협착증 등의 심방 확장이 유발될 수 있는 그쵸? 그런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욱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소성 피파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액토픽 피파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이제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드린 영상이 있지만 액토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쵸? 쉽게 생각해서 그냥 족이 박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뛰고 그쵸? P파가 뛰고 QRS파가 뛰고 이렇게 차례차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기에 갑자기 그쵸? 예상치 못하게 한 번 더 P파가 딱 뛰어버리면 갑자기 준비가 안 된 그쵸? 심방에서 자꾸 뛴다고 해서 심실로의 전도로가 그쵸? 다 일어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심실은 한 번 전기가 지나가게 되면 불응기라고 하는 걸 맞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불응기에서 다시 벗어나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심방이 준비가 안 된 심실에서 갑자기 그쵸? 저기에 탁 박동해버리면 그쵸?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수성 피파고 그런데 이게 다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다 그쵸? 왜냐면 이게 모두 다 전달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피파랑 맞춰서 QRS도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피파가 이렇게 그쵸 부들부들 거리고 있지만 QRS파는 이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피파나 QRS파나 완전히 그쵸 자기 마음대로 놉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일레귤러리 일레귤러 하다고 하죠. 피파도 QRS도 모두 불규칙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그쵸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네로우한 QRS 타키카디아인데 뭔가 그쵸 불규칙하다. 이게 바로 APB입니다. APB. 그쵸 뭔가 이제 피파, QRS파가 자기 마음대로 막 노는 거죠. 그리고 네로우한 QRS파가 다 보이시죠? 그쵸 QRS파가 굉장히 네로우한데 지금 간격이 너무 불규칙하죠. 이러면 보통 그쵸 그냥 APB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자주 보실 거고요. 그쵸 이렇게 이제 부들부들 떨리는 게 잘 보이는 심전도가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가 atrial flutter랑도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보다는 좀 더 이제 톱니가 두드러지면서 이거보다는 간격이 비교적 규칙적인 게 있습니다. atrial flutter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요거랑은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편의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명히 여러분이 이제 그쪽 꼼꼼하게 공부하시다 보면요. 심실비맥 파트에서 반드시 편의전도라는 말을 발견하게 돼요. 아, 그때 이게 뭐지? 그쵸, 들은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자, 편의전도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이소성 피파가 그쵸, 미친 듯이 뛰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심방에서 심실로 무조건 조기박동을 하는 걸 다 받아주진 않는다고요. 왜냐면 얘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불응기에 빠져 있다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쵸. 우리가 이제 애매하게 보통 우리가 아론티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듣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요. 심방사독이 너무 심전도가 간단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쵸. 이렇게 이제 아론티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심실이 그쵸. 뭔가 애매하게 회복된 상태예요. 굉장히 이제 불안정 그쵸. 굉장히 이제 불안정의 극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디는 회복되고 어디는 회복되지 못한 그쵸 그런 이제 전도로가 굉장히 혼잡스러운 상태입니다. 자 그럴 때 그쵸 간사하게 심방 쪽에서 그쵸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탁 그쵸 튀어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심실 쪽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번 딱 이렇게 가주면 되는데 갔다가 그쵸 어디로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그쵸 막 혼재돼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엘렉트리컬 펄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요 토끼기입니다. 토끼기 RBBB 형태죠. 그래서 이 번들 브랜치 블락이라고 하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전도가 차단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차단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그쵸 느린 형태라고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비효율적인 전도 형태를 나타냈을 때 우리가 이렇게 BBB 형태가 나타나고 지금은 RBB 형태가 나타난 것이죠. 아시겠죠? 이 편의전도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이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영상으로 따로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조금은 이해가 더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쵸 심방에서 자꾸 떨리는 그쵸 미친 듯이 떨리는 계속 그쵸 자극이 오니까 심실이 그쵸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편의전도가 일어난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쵸 벤트리칼 프리머처 컨트랙션이랑은 조금 그쵸 감별을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물론 그 VPC 형태랑도 비슷하지만 요거는 이제 그쵸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기저로 깔려있기 때문에 편의전도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쵸 조금 어려운 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심방세동의 특징과 심전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